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1년 7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 20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렵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 문제들은 선생님 해설을 꼭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하나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 조선 전기의 지리지고요. 하나는 조선 후기의 이중환이 쓴 택리지입니다. 자, 두 개를 이제 고를 때는 백과사전식으로 요약되어 있는 게 조선 전기의 지리책이고 줄글로 쭉 설명식으로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조선 후기의 지리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나를 보시면 산천, 여권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 조선 전기에 쓰여진 신증 동국 여지승남입니다.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조선 후기에 쓰인 택리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가는 나보다 편찬된 시기가 당연히 늦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주관적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자, 조선 전기의 지리책은 백과사전식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자,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된 건 조선 후기에 가가 되는 겁니다. 1번, 2번 다 틀렸고요. 자, 위로 올라가셔서 기역이 충청 지방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가를 보시면 공주 서남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주가 오늘날 충청도에 있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힌트, 이 고을은 백제의 옛 도읍지다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럼 백제의 옛 도읍지 중에 공주, 부여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 기역은 공주 서남쪽에 위치한 부여가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부여도 충청지방에 위치하니까 정답은 3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이 고을은 백제의 옛 도읍지다라는 건 이 지역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산천이라는 건 산은 어떻고 물은 어떻다라는 자연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천에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요 디귿의 땅이 비옥하다라는 표현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 좋다 라는 걸 서술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농업에 유리하다 혹은 생업에 유리하다 하는 가거지 조건 중에서는 생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나다라도 찾고 ABC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될 게 많은데 경상노충군, 변성암,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중에 가나다라를 고르고요. A에서 C는 변성암, 조선노충군, 중생대 태적암 중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질시대별 지질계통이 나와 있는데 일단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땅은 주로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고생대 초기에 위치한 나는 조선노충군. 자, 집어넣으시고 고생대 후기에 다는 평안노충군 집어넣고,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 라가 경상노충군이 들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하나씩 찾았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A, B, C는 지도를 보고 암석 분포를 파악을 해볼게요. 먼저 B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에 주로 위치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이니까 이게 변성암이죠. B가 변성암. 자, 그리고 A는 평남 분지 옥천 숲곡대, 특히 강원도 남부 쪽에 많이 분포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석회암이 있는 조선노충군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조선노충군. 자, C는 이쪽에 집중돼 있죠. 경상도 쪽에. 그럼 이건 경상노충군이죠. 공룡 화석이 있는 경상노충군. 경상노충군 암석이니까 암석 이름을 써야 되겠다. 여기 C는 중생대 태적암이라고 쓸게요. 중생대 태적암.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연결되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나하고 지금 A가 연결되는 거고, 가하고 B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하고 C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석회암 매장량이 많다. 석회암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조선노충군 나죠.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다는 가보다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성암이 가장 높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3번에
A는 설악산 북한산의 주된 기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악산 북한산의 주된 기반함은 화강암이죠. 자, A는 조선 노충근이니까 주로 석회암이기 때문에 자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에 B는 C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B 변성암은 시원생대 때 형성된 거고 C는 중생대 때 형성된 거니 정답은 4번이죠. 자 5번에 라에는 경산 노충근은 주로 B가 분포하는 게 아니라 중생대 태자감 C가 분포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가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 AC에서 고른 것. 자, A, B, C가 어딘지 일단 판단을 해볼게요. 자, 먼저 A는 여기가 지금 백령도죠. 백령도 남한에서 최서단이고요. 그리고 위도는 38도선과 매우 가까운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B는 자, 요거를 마라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마라도보다는 한참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어도죠. 그래서 이어도는 자, 우리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33도인데 이호도는 거기보다 1도 정도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32도 가까이 위도가 더 내려가는 자, 우리나라의 영토는 아닌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C는 너무 쉽게 우리가 독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가나가 A, B, C 섬 중에 누군지를 파악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보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 늦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이 다 표준 경선보다 태양의 남중 시각이 늦어요. 왜냐하면 표준 경선이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한 135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영토에 해당됩니까? 했는데 나가 지금 아니오지. 나가 아니오잖아. 그럼 아니오인 건 여기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토가 아닌 곳은 이어도죠, 맞죠? 그래서 나는 B. 자, 이걸 먼저 찾아요. 자, 가는 일단 A, C 지금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질문까지 봐야 됩니다. 자,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다. 자, 독도하고 백령도 중에 자, 백령도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게 아니죠, 맞죠? 독도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거니까 지금 이 중에 아니오를 찾아야 되면 백령도를 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세 번째 질문까지 해서 답이 다 나와버렸네요. 자,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오늘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나다라를 고를 때 연평균 기온이 나와 있고, 자, 연평균 기온은 겨울 기온 분포랑 똑같다 그랬잖아, 맞지? 상대적 순위가. 그래서 일단 가를 먼저 고르시면, 자, 가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다는 건 겨울이 가장 따뜻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 네 지점 중에 남쪽에 위치하면서 동해안에 위치한 요 울산이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야 되죠. 그래서 가는 여기. 자, 일단 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지점이 지금 나예요, 나. 그러면 나는 북쪽에 위치하면서 해안이 아닌 내륙이 겨울에 더 추운 거니까 연평균 기온이 더 낮겠죠. 그래서 여기 홍천 여기가 지금 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라 지금 2개 남았잖아. 서해안에 2개가 남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북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거니 연평균 기온이 낮은 달을 중부지방에 여기 강화도로 골라주시고, 그리고 나는 여기 자 하나씩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연결차까지 뭐 써먹지 않더라도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아니면 거꾸로 그냥 연결차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쉽고요.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당연히 남쪽 동해안 가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자, 니은에 나는 나보다 영강 수량이 많다. 나는 한강 중상류의 다오지고요. 나는 그냥 평범한 곳이니 영강 수량은 나가 더 많아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디귿에 다는 가보다 봄꽃 개화 시기가 이르다. 더 따뜻한 곳이 가기 때문에 봄꽃 개화 시기는 가가 더 일러야 되고요. 그리고 다 중에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은 더 북쪽에 위치한 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 나옵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가나 지역을 지도의 A에서 고른 거. 자, 먼저 가가 평안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 그러니까 평자나 안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힌트, 북한 최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평양 설명하는 거죠. 그럼 A, B, C, D 중에 평양을 고르면 요 B가 평양이죠. 자, 그래서 일단 가는 A 됐고요. 자, 두 번째 나를 골라볼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된 도시 하면
북한의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이니 자, D 아니면 E를 골라야 되는데 자,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경원선 철도의 종착지였다고 합니다. 경원선은 서울에서 원산까지 있는 노선이죠. 그래서 나는 원산을 고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도에서 원산은 D, 여기가 원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 D 1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세 지역도 볼게요. 자, A는 압록강 하구의 신의주. 자, E는 청진이고요. 자, C는 개성이죠. 자,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가나는 최종 빈기와 후빈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최종 빈기 후빈기를 판단할 때 뭐 왼쪽 지도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자, 오른쪽에 해수면 변동을 보고 판단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오늘날 해수면과 일치하는 자, 나가 후빈기가 될 거고 자, 해수면이 100m 정도 낮았던 가가 이제 최종 빈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풀어볼게. 자, 1번에 나 시기에 제주도는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자, 나 시기에는 남해나 서해가 바다로 잠겨버리기 때문에 제주도는 육지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죠. 자, 제주도가 육지로 연결되었을 것 같으면 해수면이 100m 낮았던 가 시기가 돼야 맞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갈게. 가 시기에 A에서는 자, A는 낙동강의 지금 상류 지점이고요. 자, A에서는 하천 침식 작용이 퇴적 작용보다 우세하다. 자, 상류, 자, 후빈기의 하천 상류는 자, 침식이 더 활발한 거니까 자, 이것도 지금 틀린 거죠. 맞죠? 자, 2번은 틀렸고 침식보다 퇴적이 우세한 게 아니라 침식이 더 우세해야 됩니다. 자, 3번에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화학적 풍화는 암석이 물에 녹는 작용이고 기온이 높을수록 화학적 풍화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후빈기 때 화학적 풍화가 더 활발하고요. 자, 4번에 A의 해발고도. 해발고도는 해수면에서 출발한 높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발고도는 해수면이 100m 낮았던 최종 빈기 때가 해발고도가 자동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가 더 높았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B는 낙동강 하류 지점입니다. 자, B에서 하천 충적층의 두께는 나시기보다 가시기가 두껍다. 자, 충적층의 두께가 두꺼우려면 퇴적 작용이 활발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천 하류의 퇴적 작용이 활발한 시기는 해수면 상승으로 퇴적이 활발해지는 나시기죠. 그래서 나시기가 가시기보다 더 두껍다. 이 말은 나시기가 퇴적이 더 활발하단 말이잖아. 이 말이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 동굴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면 종유석이란 힌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나에는 용암이라는 힌트가 있잖아. 그래서 가 같으면은 요게 석회 동굴이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용암 동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가 동굴은 여기 강원도에 있는 이 동굴일 거고, 나 동굴은 제주도에 있는 요 동굴일 거야. 자, 선택지 풀어볼게요. 가의 인근 지표에는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한다. 자, 당연히 석회 동굴은 기반함이 석회암이니까 붉은색의 테라로사 석회암이 석풍화토가 분포합니다.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나는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자, 나는 용암이 흘러가다가 굳은 거잖아. 그러니까 파랑이 형성된 거 아니고요.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을 볼게. 가는 나보다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가의 기반함, 이 석회 동굴의 기반함은 석회암이고요. 이 석회암은 언제 형성된다? 고생대. 자, 용암 동굴의 기반함은 현무암이고요. 어쨌든 화산 폭발이니 다 신생대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반함의 형성 시기 가가 이르다. 자, 디귿 맞고요. 자, 지하수가 지형 형성에 끼친 영향은 자,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생기는 가가 더 영향이 크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 골라볼게요. 먼저 A, B는 5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교사의 말을 보니 그래프는 우리나라 A, B 인구 부양비의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래로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니 노년 부양비가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A가 노년 부양비가 되고요. 자, 옛날엔 높았으나 지금은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할 이 B가
유소년 부양비가 되죠. 자, 여기서 약간의 계산과 판단이 좀 필요한데 일단 이런 문제가 만나면 심오한 계산을 하는 것들은 좀 놔두시고 자, 쉬운 힌트부터 하나씩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거 바로 판단될 수 있는 것부터 그 진술부터 해볼게요. 자, 값을 볼게요. 2000년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자, 노령화 지수는 요거 어떻게 구하나?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구하죠.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지. 뭐 유소년 비중분의 노년 비중 곱하기 100으로 구해도 되고 유소년 부양비 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럼 2000년이니까 2000년에는 여기 보세요. 2000년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요만큼이지. 자, 노년 부양비가 요만큼이야. 2000년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았다고. 그럼 2000년에는 요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컸다고.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은 우리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중에 누가 큰지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건 노년층 비중이 유소년층 비중보다 더 높고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더 높다는 뜻이야. 근데 100 이상이 안 되겠죠. 유소년 부양비가 지금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값은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자, 우리 을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자, 을은 일단 좀 놔두고 그다음에 병을 바로 볼게요. 1960년에 비해 2017년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총부양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총부양비. 그래서 총부양비는 자, 청장년층 비율이 올라가면 총부양비는 낮아집니다. 자, 반대로 청장년층 비율이 감소하면 총부양비는 증가하죠. 자, 여기서 1960년에서 2017년 총부양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총부양비는 두 개 더한 거죠.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하고 더한 값이잖아. 자, 이 더한 값, 이 총부양비 값이 이렇게 계속 감소해 왔어. 그렇죠? 총부양비가 감소했다는 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1960년에 비해 2017년에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가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병은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을 볼게. 1980년에 비해 2040년에 총부양비가 낮습니다. 자, 총부양비는 두 개 더한 거라 그랬어. 그러면 1980년에 자, 총부양비는 요거죠. 60. 맞지? 2040년에 총부양비 80이죠. 1980년에 비해 2014년이 총부양비가 낮다. 아니죠. 더 높다시. 자, 그래서 정 틀렸고요. 자, 물어볼게. 2000년에 비해 2060년의 중위연령은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당연히 높아지는 거야. 자, 무 틀렸어. 그러면은 갑, 병, 정무. 갑은 요게 틀린 거. 미만인데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답을 몇 번 골라야 돼? 2번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정답은 2번. 자, 가장 심오한 이 계산과 판단이 들어가는 요 보기가 지금 제일 어려운 보기였습니다. 그러면 을이 왜 맞는지를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1960년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라고 돼 있어. 자, 요거 한번 볼게. 1960년 걸 봐야 되니까 요거 좀 지워볼게요. 자, 보세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60년에 총부양비가 지금 100을 넘어. 한 105 정도 돼. 그러면 총부양비가 딱 100이면 청장년 비율이 딱 50%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총부양비가 100을 넘는다는 건, 자, 이 말은 총부양비가,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자, 총부양비가 100 이상이야. 100을 넘어. 100 이상이야. 자, 이 말은 청장년 비율이 50% 미만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총부양비가 딱 100이면 청장년 50, 나머지 50인 거잖아. 맞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를 볼게. 유소년 부양비가 한 17, 18 이렇게 되지. 20이 안 돼. 20. 자, 만약에 유소년 부양비가 20이라면
이건 이걸 의미하는 거야. 유소년 부양비가 만약에 20이라면 유소년 대 청장년의 비율이 20대 10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20대 100.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쓰면은 이걸 1대 5 이렇게 써도 되잖아. 맞죠? 이게 약분이라는 게 있잖아. 맞지? 이거 딱딱딱딱 떨어뜨리면 자, 유소년 대 청장년의 비율이 1대 5야. 1대 5. 그러면 자, 청장년이 이 5에 해당되는 청장년이 지금 50%가 안 돼. 50% 미만이야. 그럼 1에 해당되는 유소년층은 10%보다 적겠죠. 맞죠? 그래야 맞는 거지. 그래서 10% 미만인 거야. 아이고 왜 지우개가 났어. 자, 10% 미만인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디테일한 계산을 넣지 않더라도 자, 이 식의 구조만 가지고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까지 지금 못하겠다 그러면 갑병정무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그냥 지워내면 돼. 그러고 그냥 2번 을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심오한 계산은 하나 정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 다 지워내셔서 이렇게 푸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 파트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이 요것만 수학적으로 계속 설명하다 보면 설명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혹시라도 요거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연락 주거나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풀이를 하겠고요. 자, 그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지금 침식 여기 왼쪽의 지도는 지금 침식 분지 지도죠, 맞죠? 침식 분지의 지도고, 자, 침식 분지의 요 A가 내부의 평지니까 A를 구성하는 암석은 화강암이고요. 자, B는 외부 산지니까 여기를 구성하는 암석이 편맘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시면 이 C가 이런 식으로 절벽 표시가 되어 있지. 그래서 바닷가의 절벽 해식이고요. 자, D는 절벽 위에 구성 간격이 넓은 평탄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계단 모양의 평탄면 해안 단구입니다. 자, 1번을 볼게. A는 신생대 3기 이전에 한반도가 평탄하였다는 증거이다. 자, 한반도가 평탄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지형들은 융기 지형인 거잖아. 근데 A는 침식을 받은 거니까 이게 융기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린 거고. 자, 2번에 B의 주된 기반은 편마음은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게 아니죠. 맞죠? 편마음은 C 원생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3번에 C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된 거 아니고 깎여 나간 거죠. 파랑의 침식. 연안류는 빼야 되고, 자,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해야 맞습니다. 자, 4번에 D의 퇴적층은 자, 해안 당구는 과거에 파식대나 해안 퇴적 지형이 융기한 거기 때문에 자, 과거의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요 둥근 자갈이 발견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B에 기반한 편마암이고 A에 기반한 화강암. 둘 중에 풍화와 침식에 약한 게 화강암이고 편마암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강하다 해야 맞는 거지. 자,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구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가 다 공부한 구들입니다. 자, 먼저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 노원구 주거단지. 자, 그리고 가운데에 서울의 구도심 중구가 있고요. 남동쪽에 서울의 신도심 강남구. 자, 그리고 남서쪽에 제조업이 많은 금천구. 자, 이렇게 네 개가 나왔습니다. 자, 제시된 두 개가 하나는 주간 인구 지수고요. 하나는 지역 내 통근 통합 인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크기가 주간 인구가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조합해서 A, B, C, D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인구 지수가 지금 D가 제일 높잖아.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은 이 D는 구도심에 해당되는 중구죠. 여기. 자, 왜냐하면 중구는 상주 인구는 매우 적은데 주간 인구가 많아지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서울 안에서는 가장 높은 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데가 지금 C죠. C. 그리고 C하고 D 같으면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니까 지역 내 통근 통합 비율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는 강남이 되겠네. 자, 그래서 DC 도심에 해당되는 두 구를 먼저 찾아봤고요. 그래서 중구와 강남의 차이는 주간 인구 지수에서는 중구가 더 많다. 단 상주 인구는 강남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이 상주 인구 때문에
주간 인구는 지금 C가 D보다 C가 더 크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간 인구나 상주 인구는 강남이 중구보다 더 많다라는 거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원하고 금천은 주간 인구 지수나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지금 B가 더 높기 때문에, 자, B가 직장의 기능이 있는, 즉 공장이나 IT 산업단지가 있는 금천구를 B를 고르시고요. 자, 남는 A를 노원구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 A는 D보다 상주 인구가 2배 이상 많다. 자, A가 D보다 상주 인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2배 이상 많다니까 요거 약간의 계산과 판단이 필요한 거야. 일단 많다까지 맞는데 2배 이상인지는 조금 이따 계산해 보자고. 너희들이 계산이 약하니 2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2번을 볼게. B는 C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B, C 중에 C가 강남이 도심이니까, 자, 지가는 도심인 강남이 더 높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 자, 3번에 C는 A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거리가 멀다. 통근거리는, 자, 강남은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이 높기 때문에 통근거리가 짧겠죠. 근데 노원구는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낮으니까 좀 멀리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통근 통학 거리가 먼 건 누구다? 노원구 A가 되겠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D는 B보다 C가지 형성 시기가 늦다. C가지 형성 시기는 무조건 중구, 종로구 요 두 구가 가장 빠른 겁니다. 조선시대 때 4대문 안쪽에서 오류였다. 그럼 늦다 했으니 4번도 틀린 거죠. 그다음 5번에 A, B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다는데, 자, A는 맞아. 근데 B는 금천구는 강 남쪽에 있어요. 자, 2, 3, 4, 5 다 틀렸기 때문에, 자, 정답은 지금 1번이고요. 그러면 A는 B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는 건 우리 알잖아. 왜냐면 중부가 인구 공동화 때문에 워낙 상주 인구가 적으니까. 근데 2배 이상 많은지 요걸 한번 판단해 볼게. 이게 진짜 2배 이상인지. 사실 2배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계산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친구들 많잖아. 노원, 강서, 송파가 서울에서 상주 인구 제일 많은 구라 그랬죠. 50만, 60만 정도 되는. 맞지? 그러면은 중구는 지금 너무 인구 공동화가 심해서 상주 인구가 지금 10만 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여섯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요 지식이 없으면 계산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2, 3, 4, 5가 걸리기 때문에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인구 지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서 상주 인구를 계산하려면, 요 상주 인구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주간 인구 지수와 주간 인구 값을 알면 상주 인구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간 인구 지수 여기 있어, 그렇지? 주간 인구 여기 있어. 요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D의 요 주간 인구 값을 한번 볼게요. 요 주간 인구 값 A하고 D가 주간 인구 값은, 자, A의 주간 인구는 요 동그라미 크기 요만큼, D도 요만큼이야.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맞죠? 주간 인구는 거의 똑같다. 자, 그런데 주간 인구 지수는 볼게. 주간 인구 지수는 A는 100이 안 돼. 가운데 점이니까 이렇게 보면 한 80밖에 안 돼. A는 한 80 정도의 주간 인구 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D는 주간 인구 지수가 거의 400 가까이 돼. 300대 후반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400이라고 써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렇다면, 자, 요 값이 지금 같잖아. 요 값이, 요 주간 인구 값이 같잖아. 근데 주간 인구 지수는 하나는 80이고 하나는 400이 나왔어. 그러면 이 주간 인구 지수를 결정한 건 결국에는 요 상주 인구였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주간 인구 지수가 D가 A보다 지금 5배 많아. 5배 높아. 그럼 상주 인구는 거꾸로 A가 5배 정도 많아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짝쿵 한번 계산해 볼게. 자, A 같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주간 인구 지수가 80인데 상주 인구는 보니까 요 동그라미 그거 요거랑 좀 비슷하죠. 아, 이거 주간 인구가 그래서 한 50만을 집어넣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소문자 A를 쓸게. A의 상주 인구라는 뜻이야.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A는, 자, 계산하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냐 하면요. 한 62만 정도, 62.5만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D를 한번 계산해 볼게. 자, D는 400이란 값이 나옵니다. 이게 자, 소문자 D를 D의 상주 인구라고 할게요. 근데 주간 인구는 50만이야. 곱하기 100. 그러면 이 D의 주간 인구, 상주 인구 값은 이게 400이 되려면 D에 8만이 들어가야 되죠. 맞죠? 아니다. 12만이 들어가야 된다. 12만. 12만 들어가면 되지 맞지? 자, 그럼 12.5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12.5만 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쨌든 얘랑 겁나 2배 이상 차이 나잖아. 맞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의 뭐 4-5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너끈하게 지금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런 것까지 있잖아. 요런 디테일한 계산까지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자, 내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거야. 주간 인구는 같은데 주간 인구 지수가 얘가 지금 한 5배나 커. 그러면 상주 인구는 D가 한 5분의 1 수준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A가 한 5배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건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11번 볼게.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에 대한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아래쪽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볼게요. 자, 먼저 안동이 있고요. 자, 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1995년에 총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 인구가 160이다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잘 봐야 돼. 자, 다는 1995년을 기준으로 자, 다 같으면 쭉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근데 그 이전부터 쭉 감소했다는 거야. 그러면 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니까 이 중에서 구미는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니까 인구가 증가해 왔을 거고 경산은 대구의 위성 도시니까 또 인구가 증가해 왔을 거죠. 그럼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곳은 안동이죠. 그래서 다가 안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는 안동 요걸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다를 먼저 해결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구미랑 경산을 볼 건데 둘 중에 자, 구미 같으면 19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많이 증가했을 건데 자, 지금은 좀 정체됐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안동 같으면 경산 같으면 대구의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서서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가 9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쭉 많이 증가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예전 인구, 95년 당시 인구는 더 적었던 도시니 가가 경산이 돼야 맞는 거죠. 가가 경산, 그리고 나가 그럼 자동으로 구미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해볼게. 나이는 경상북도 도청에 위치한다. 도청에 위치한 도시는 안동, 다가 되고요.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제조업 출하액. 제조업 출하액은 그래도 공업도시 구미가 많아야 되고요. 자, 3번에 나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구미랑 안동 중에 인구가 많은 도시는 구미고요. 근데 면적을 보니까 구미 면적이 안동 면적보다는 좁죠. 그러면 면적당 인구수인 인구 밀도는 구미, 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대구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은 당연히 위성 도시인 경산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산이 가니까 가가 더 높아야 돼요. 자, 4번 틀렸고요. 5번에 2019년에 총 인구는 자, 경산이 제일 많은 게 아니고 구미가 제일 많죠. 여기서도 계산은 가능한데 자, 95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자, 이 100이 자, 구미는 30만이 넘어. 경산은 17만이야. 맞죠? 자, 그런데 어쨌든 구미는 140 정도까지 왔으니 31만에서 1.4배 정도 증가한 거고 경산은 17만에서 1.6배 정도 증가한 거야. 그러면 31만에서 1.4배 더 증가한 나가 인구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네 지역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것. 자, 먼저 이 기후값 차이가 뭔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기후값 차이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자, 기후값 차이는
해당 지역의 기후값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후값. 그러면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면 평균보다 높다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평균보다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기온만 가지고도 다 나오기 때문에 기온을 갖고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먼저 x축이 1월 평균 기온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1월 기온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1월 기온이 낮다는 걸 의미하죠. 1월 기온. 자, 그리고 y축은 8월 기온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8월 기온이 높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8월 기온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네 지점을 볼게요. 자, A, B, C, D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쨌든 이 중에서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쪽이면서 동해안인 D겠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 요 다가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데니까 다를 일단 D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볼게. 이 나가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나는 북쪽 내륙에 위치한 중강진 A를 연결을 하면 되죠. 그래서 다는 D, 나는 A. 두 개만 연결하면 답이 나옵니다. 요렇게 요 A, D 조합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가라가 BC가 맞는지. 자, BC 중에 당연히 여름철이 더 더운 라가 남쪽에 위치한 C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라를 C 집어넣으시고 그럼 남는 가는 뭐 B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3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강수 갖고도 풀 수는 있지만 강수보단 기온이 풀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기온으로 푸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찾아야 될 공업이 좀 많아요. 자, 요 중에서 찾는 거야. 기타 운송 장비, 조선이죠, 조선.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 화학은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량, 통신 장비 제조업이란 건 그냥 전자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AC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 그랬는데 AC 지역이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지금 울산이 있어. 여기 여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자, 그럼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공업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화성하면 전자와 자동차, 울산은 자동차, 기타 운송 장비, 거기다가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여수는 정유화 석유화학. 요 업종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위쪽에 가서 가라 제조업의 지역별 출하액 비율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가 쉬워. 나가 1등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게 지금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찾는데 그러니까 거제가 1등일 수밖에 없는 건 무조건 누구다? 무조건 기타 운송 장비인 거죠. 기타 운송 장비가 조선을 의미하니까요. 자, 그럼 기타 운송 장비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렇다면 이 A를 찾을 수가 있어. A를. 자, A가 셋 중에 하나잖아. 울산, 여수, 화성 중에 조선공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는 하나입니다. 자, 이 A 도시는 울산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에도 울산에다 A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자, 딱 채워 넣는 순간, 자, 울산이 1등이 아닌 지금 다가 보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울산이 1등은 절대 1등 할 수 없는 게 전자산업이죠. 울산은 첨단 산업 도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B가 누군지 결정이 되는 거야. 이 B는 화성이죠. 자, 화성을 결정하는 거야. 물론 전자라는 것도 밑에 아산, 구미 같은 이런 또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뭐 아산, 구미, 평택 같은 좋은 힌트 보고 전자라는 거 찾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다가 공통적으로 1등이 지금 누구다? 1등이 지금 울산인데, 자, B, C의 라인업이 달라지는 거잖아. 자, B가 지금 화성이었고, 그럼 남는 C가 여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가 같으면 요런 조합이야. 지금 울산, 여수, 서산이 조합돼 있고, 맞죠? 울산, 여수, 서산이 조합돼 있고, 그다음에 나 같으면 울산, 화성, 광주 뭐 이런 식의 조합이야. 그러면 울산, 여수가 조합된 가가 화학이 되는 거죠. 가가 화학. 자, 울산, 화성, 광주 이거 다 자동차 공업 도시죠, 맞지?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1번을 볼게요. 자, 가. 우리가 찾은 가가 화학이었지. 화학은 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조립형 공업이다. 화학은 조립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분해하는 스타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립형 공업이다 하면 우리는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조선, 기타 운송 장비, 그리고 자동차, 라. 요거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자, 2번에 라의 출하액은, 자동차의 출하액은 화성이 울산보다 많다. 울산이 A고 화성이 B니까 울산이 더 많은 거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자, 다가 전자니까 배 만드는 기타 운송 장비보다는 더 무게가 가벼워야 되죠. 무게가 더 무겁다 하면 요거 나가 더 무거운 겁니다. 자, 4번에 A는 C보다 제조업 총 종사자 수가 많다. 자, A가 울산이고 그다음에 C가 여수죠, 맞죠? A가 울산, 그다음에 C가 여수인데 일단 인구 자체가 울산이 훨씬 많아요, 여수보다. 자, 그리고 울산이 전국 최고인 공업 도시이기도 하니 당연히 제조업 총 종사자 수는 인구 많고 제조업이 더 발달한 울산이 제조업 총 종사자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B는 수도권. 자, B가 지금 화성이잖아. 자, B는 수도권. 여기까지 맞는데 C는 여수니까 영남권이 아니고 호남권에 위치해야 되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4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 하천의 하구로부터 거리에 따른 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하나는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 하나는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인데 경사가 급하고 짧은 하천이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이죠. 그래서 가가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이고 나가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입니다. 자, 그리고 하구로부터 거리가 있으니 당연히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지점이 하류고요. 그래서 A, B 중에는 B가 하류고 CD 중엔 C가 하류입니다. 자, 그럼 1번에 볼게. A는 B보다 퇴적물의 원마도가 높다. 원마도는 하류로 갈수록 동글동글한 정도가 높아지죠. 원마도가 높은 쪽은 B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B는 C보다 조류가 하천 수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조류는 서해로 유입하는 하천이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B보다는 C가 조류가 하천 수위에 끼치는 영향이 큰 거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C는 D보다 평균 하폭이 넓다. 하폭은 하류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C가 하류니까 정답은 3번.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자, 유역 면적은 흐르는 면적이고요. 그러면 길이가 긴 나 하천이 유역 면적이 넓어야 되죠.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는 가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급하다. 경사는 보면 아시죠? 맞죠? 가가 더 급합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15번 갈게. 그래프는 각 권역의 AD 에너지원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찾아야 될 게 많아. 수도권, 영남권, 중정권, 호남권을 고르고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도 고르는데 여기서 일단 제목부터 잘 보셔야 돼요. 각 권역의 AD의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입니다. 그냥 에너지 공급량, 소비량, 생산량 아니고 발전량 비율입니다. 자, 발전은 전기죠, 전기. 전기를 만드는 데 쓰는 에너지의 양, 그 양의 권역별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를 고르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석탄이 발전량 비율이 제일 높죠. 그리고 원자력, 천연가스 요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일단 강원 제주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강원 제주에 없는 게 원자력이 되겠죠. 강원 제주에 A, C, D는 있어. 아니 B, C, D는 있어. 근데 A가 없어. 그럼 A는 자동으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두 권역에만 있잖아. 영남과 호남. 그 중에 원자력 발전소 5개 중에 4개가 위치한 영남권이 A 원자력의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다가 영남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자동으로 호남권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리고 B, C, D를 고르는데 자, B가 전체적으로 강원 제주권에서도 발전량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가 같은 데서는 거의 뭐 압도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B는 석탄입니다. 요 B는 석탄. 자, 그리고 C하고 D를 보는데 자, D가 전체적으로 발전에서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D는 석유가 될 거고 C는 천연가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충청하고 호남 중에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하는 곳이 충청이고 수도권 같으면 천연가스 화력 발전으로 많이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천연가스를 발전에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비율이 높은 라가 수도권이고요. 석탄 비율이 높은 가가 충청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 15번 문제가 좀 까다롭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총 발전량이 많다. 충청이 발전량 많을지 호남이 발전량 많을지 여기서는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지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모르는 것들은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2번에 다는 나보다 석탄을 활용한 발전량이 많다. 자, 석탄이 지금 B고요. 요 B 비율은 거의 비슷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라가 조금 많아, 비율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타가 많을지 라가 많을지 사실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총 발전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면 총 발전량이 많은 쪽이 이 B를 활용한 발전량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총 발전량을 알 수가 없어서 요건 그냥 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2번도 살짝 넘겨주시고, 자, 3번에 A는 B보다 발전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자, 해외 의존도, 자, 원자력 같으면 우라늄을 100% 수입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100%입니다. 자, 그런데 석탄은요? 석탄은 역청탄은 다 수입하지만 일본 무연탄은 자체적으로 조금은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의존도는 원자력이 높은 게 맞죠. 3번 맞는 거고요. 다음 4번에 C는 D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천연가스가 제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린 선택지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에 D는 B보다 수송용 연료로 이용되는 비율은 당연히 수송용은 석유잖아. 그래서 5번은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여기서 결국에는 그러면 문제의 정답이 4번이란 건 1번, 2번이 옳은 보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 1번, 2번이 그래프에 그려져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 이 표를 보고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은 일단 과감하게 좀 넘기고 나머지 확실한 어떤 정답을 고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6번으로 갈게. 카드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지의 일부이다. 그림의 가사에 들어간 일부 지표. 높거나 많은 도시를 아래로 내려보내면 돼요. 자, 먼저 울산하고 전남 중에서 울산이 이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성비 이길 수 있어. 자, 성비는 그 공업 도시 쪽이 높은 거니까요. 총부양비는 울산이 낮아야 돼. 청장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도 안 되는 거죠. 단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30, 40대 노동자들이 많다면 자, 그들의 자녀인 유소년층 비율도 높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 울산하고 경북이 붙어서 지금 경북이 이겼다. 그러면 경북이 이길 수 있는 지표가 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총부양비 되고요. 청장년 비율이 경북이 낮을 거니까 노령화 지수 될 거고, 유소년 비율 안 되고 성비 안 되고 총부양비 되겠지. 그럼 1, 2, 5 세 개가 지금 살아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세종하고 경북이 붙었는데 세종이 이겼어. 유소년 비율 이 세종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거잖아. 그럼 답은 1번. 자, 총부양비는 경북이 높아야 되고, 자, 성비는 뭐 정확하게 우리 비교가 좀 안 될 것 같고요. 세종 경북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당연히 세종 높아야 되고, 노령화 지수는 경북이 높아야 되니까 자, 정답은 세 개 다 맞는 게 지금 1번입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 가나다를 고르고요. A, B, C 중에 1차, 2차, 3차 산업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이 산업별 취업자 비율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제일 높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가나다 권역이 지금 A가 취업자 비율이 제일 높잖아. 그러면 A가 3차가 됩니다. 그러면 3차 비율이 제일 높은 가가 수도권이 되겠죠. 3차 비율이 제일 높은 가가 일단 수도권. 그럼 수도권을 가지고 B, C를 결정할 수 있어. 자, 수도권은 1차 산업 비율이 제일 떨어질 거고요. 대부분 도시니까. 그리고 2차 산업이 두 번째 낮으니, 자, B를 2차, C를 1차 이렇게 찾으시고, 그러면 나 중에 3차 산업과 2차 산업 비율이 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자, 나가 영남, 호남 중에는 도시가 더 발달되어 있는 영남이 나고요. 상대적으로 1차 산업 비율이 높은 다가 호남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 비슷하게 채워 넣으시면 되죠. 맞죠? 가가 수도권 똑같이, 네, 영남권, 호남권, A가 3차, 2차, 1차 저렇게 다 채워 넣으십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볼게.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적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 많은 수도권이 당연히 많은 겁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울이 가장 발달하기 때문에 이건 수도권이 많아야 되는 거죠.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나보다 총 취업자 수가 많다. 총 취업자 수 인구 수잖아. 당연히 호남이 적고 영남이 많아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A의 취업자 수 A가 지금 3차인데 호남이 영남보다 많다. 영남이 3차 취업자 비율도 높고 인구도 영남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영남이 많아야 되는 거죠. 자, 4번 틀렸고요. 5번에 수도권에서의 취업자 수는 B가 C보다 많다. 자, 수도권에서 B가 C보다 비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취업자 수도 당연히 B가 C보다 많습니다. 자, 정답은 5번 되는 거죠. 자, 18번으로 갈게. 자, 18번 문제를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 이게 가나다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심플하게 정답을 고르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가나다라 중에 내가 봤을 때 가는 확실합니다. 이 넷 중에 자 일단 네 지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 철원이 있고요. 여기가 횡성이고 평창이고 정선이잖아. 그럼 이 중에서 유일하게 벼농사를 활발히 하는 곳은 한 군데야. 철원이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 가가 혼자 벼 비율이 엄청 높아. 벼 비율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야. 거의 막 3분의 2 막 넘어가. 그러면 이 가는 무조건 철원이라는 얘기야. 근데 철원을 제외한 나머지 강원도는 주로 이제 밭농사 쪽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 하나만 갖고 요거 답을 고를 수 있어. 해볼게. 자, 기억 볼게요. 가는 고위평탄면에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철원은 고위평탄면이 아니잖아. 그럼 일단 기억은 좀 틀린 거야. 철원은 용암대지니까 그 위에 벼농사 하는 거잖아요. 자, 쭉 읽어보시면 리을을 볼게. 용암의 열화분출로 만들어진 대지. 이게 용암대지잖아. 거기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서는 가가 돼야 되는 거죠. 철원. 그럼 리을이 틀렸어. 기억 리을 틀렸어. 자, 여기까지 풀었을 때 답은 몇 번 가야 돼 무조건. 니은 디귿 3번으로 가셔야지. 기억 리을 확실하게 틀렸잖아. 맞죠? 그래서 저 나다라를 정확하게 골라라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것까지 고르기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 하나의 정보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은 마치 방탈출 같다 그랬어. 제한된 어떤 사실만 가지고도 조합을 하면 답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가 이 지식을 다 알아야지만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나를 내가 몰라서 내가 저걸 안 썼겠냐고. 나는 다 아는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면은 답이 나오잖아 하는 어떤 최소한의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 있으니까 나다라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으니 자 여기서 먼저 라를 한번 해볼게요. 라가 다른 데보다 벼 비율이 좀 높다. 그러면은 좀 산지 쪽은 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라가 그래도 벼가 조금은 있잖아. 상대적으로 좀 세 지역 중에 좀 낮은 편인 거야. 그러면 평창 정선은 완전 그냥 저기 고위평탄면 가까이 가는 데잖아. 맞죠? 근데 횡성이 그나마 조금 낮은 거잖아. 동거서저니까 어쨌든 우리 중부지방은. 거기다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 여기 축산 비율이 높아. 횡성하면 한우잖아요. 맞죠? 그래서 라가 지금 횡성.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 그러면 나가 횡성이라는 거 찾았어도 이 리을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나다가 어려운데 나다 저걸 고르는 게 저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저거를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나다를 볼 때는 나는 벼가 전혀 없어. 여기 나는 벼가 아예 없어. 근데 다는 그래도 뭐 여기 벼가 아주 조금 있잖아. 그래서 다가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둘 다 고위평탄면 쪽이니 벼농사는 불리합니다. 근데 나는 벼농사를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야. 물이 막 지하로 빠진다든가
이렇다면 이건 못하는 거잖아. 그럼 나아가 석회암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평창하고 정선 중에는 강원도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물론 정선에도 평창에도 일부 석회암이 있지만 강원도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석회암이 기반암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벼농사가 없는 나아가 정선이야. 다가 평창이야. 뭐 채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정선은 뭐 옥수수, 뭐 평창은 뭐 배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고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이렇게 골라야 되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철원 하나만 갖고도 답이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해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선, 평창, 횡성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이건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뭐만 똑바로 공부하면 돼. 철원만 똑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게 농업 관련 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철원 하나 나오고 그리고 고랭지 배추밭에 평창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김제라든가 이런 전라도의 어떤 평야 지역 혹은 뭐 제주도 같은 데 있죠. 벼가 전혀 없으면서 주로 과일 쪽으로 하는 뭐 제주도나 이런 쪽을 좀 조합해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 수능으로 갈 것 같으면 정선이나 횡성을 빼고 정선, 횡성을 빼고 나머지 세 지역 먼저 후보가 될 수 있는 데가 김제 같은 벼농사 지역 근데 아마 차이가 철원보다는 김제가 농가 수가 더 많아야겠지. 알지? 이제 그런 차이들, 그런 디테일한 차이들, 같은 벼지만 뭔가 다른 점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철원이 빠지고 김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이 과일 비율, 과실 비율 높은 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나다를 찾았으니 자, 니은디 그려볼게. 자, 나는 석회암 풍화토가 널리 분포하여 반농사가 활발하다. 맞는 거죠. 강원도 남부 지역에 정선이 있으니. 그리고 다가 평창이니까 고랭지 농업이 이루어진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우리 3번 니은디 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가볼게요. 가나식이 서리의 첫날과 마지막 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요거는 지구온난화와 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는 71에서 2000년, 하나는 81년에서 2010년이라고 돼 있고요. 어쨌든 지금 서리 첫날은 늦어져야 되고, 맞죠? 최근으로 올수록 서리 마지막 날은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서리 기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확실히 차이 나는 게 여기 서리 마지막 날. 자, 서리 마지막 날이 얘는 지금 여기 강원도 대관령 같은 데가 5월 1일까지 서리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때는 5월 11일까지 서리가 왔어. 그러면 나 시기가 기온이 더 낮았던 시기라는 거야. 나가 더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1971에서 2000년의 자료고요. 그럼 가는 1981년에서 2010년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택지를 볼게요. 10월 11일 이전 첫 서리가 내리는 지역의 범위는 가가 나보다 넓다. 자, 첫 서리 10월 11일 찾아보면 되죠. 10월 11일이 지금 여기야. 요런 거 10월 11일이야. 여기는 10월 11일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월 11일에 서리가 내리는 범위는 가보다 나가 더 넓은 거죠. 그럼 기억이 지금 틀린 거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어놓은 요 안이 10월 11일에 첫 서리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럼 나가 더 넓은 거고. 자, 니은에 A는 C보다 가식이 서리의 첫날이 이르다. 자, A하고 C 중에 서리의 첫날은 당연히 C가 더 이른 거죠. 왜냐하면 C가 좋으니까 해발보다 높으니까 서리가 빨리 내리겠지. 아니면 지도를 보면 되죠. C는 10월 11일 이미 서리가 내리는데 A는 11월 1일 이후에 서리가 내리는 거죠. 서리의 첫날은 C가 일러야 됩니다. 그럼 기억, 니은 다 틀렸고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디귿에 B는 D보다 나시기 무상 기간이 짧다. 자, 이거는 안 봐도 돼. D가 동해안이니까 무상 기간이 더 길어야 되고 내륙에 위치한 B가 무상 기간이 짧아야죠. 그럼 디귿이 맞고요. 자, 리을에 가나 시기간 무상 기간 변화폭은 C가 B보다 크다. 자, B 같으면 어쨌든 서리가 내리는 첫날은 10월 21일 전후 그리고 마지막 날은 4월 11일 전후였는데 자, C 같으면 요게 많이 바꿨어. 서리의
마지막 날이 5월 1일에서 5월 11일로 엄청 바뀌어버렸다고. 그러면 무상기간 편합표는 C가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을 볼게. 자, 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포스터라고 돼 있고, 자, 먼저 서해안의 갯벌을 이용하는 축제, 요가가 좀 보령이고, 보령은 지도에서 고르면 A죠. A가 보령. 자, 두 번째나 지평선 축제, 김제죠. 김제는 전라도의 평야인 B를 고르시면 됩니다. B가 김제였고요. 자, 탈춤 페스티벌하는 나는 안동. 안동 D가 되겠네, 맞지? D가 안동. 그래서 정답은 A, B, D 1번 고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을 볼게. 자, C가 부안. 자, E는 경주였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이투스 모의고사 20문제 같이 푼다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현장에서 선생님 직접 보고 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 안녕.